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시위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되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관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하는 방법, 학습 방법이랑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법이라는 것은 딱 객관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객관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좀 추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요거는 이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이해와 암기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려면은 일단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암기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암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계라는 것은 이제 구조를 말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법의 구조를 좀 파악하게 되면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암기에 치중을 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관세법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크게 법률 체계로 말씀드려 보면요. 관세법은 법률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위임을 하게 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걸 만들고 이제 바꾸는, 그러니까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다가 이것을 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바로 행정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법률은 이제 입법부가 되는 거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저희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해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라 부르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내용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도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법률에서 이렇게 바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뼈대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이 법률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임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시행령, 그 다음 단계는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출제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여긴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출제했던 문제를 보니까 시행규칙만 가지고도 출제가 된 것이 있어가지고 좀 애석하게도 시행규칙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는 다 정리하는 건 아닌 거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릴 거고,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내용을 나눠봤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과세라 불렀을 때요. 그러니까 조세법적 성격이라 말을 쓰게 되는데, 관세라는 것은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관세. 어떤 관문을 통과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국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관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수출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통관 관련된 이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법을 크게 구분해 보면 여기는 조세법적 성격이 있는 내용하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절차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할 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어떤 학습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최근에 나왔던 출제 경향하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이 관세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체계를 좀 본 다음에 내용 설명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많았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2020년 이후부터는 사실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걸로 바뀌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뭐뭐를 쓰시오 라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특정 사유, 특정 어떤 내용들을 그냥 암기해서 쓰게 만드는 형태로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2020년도에 부정출제라는 이슈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부정출제 이슈가 있은 이후부터는 모든 내용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뤄질 것을 요구하는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단순하게 규정을 설명하는 형태로 가거나 그냥 특정 내용들을 외워서 쓰게 만드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비중이 커졌다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100점 만점에서 54점 정도가 그냥 단순히 쓰는 형태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암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형태의 문제들이 뭐 20점대 또는 3점대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54점 정도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준비할 거는 결국에는 암기가 되는 거겠죠. 단순히 쓰는 형태의 문제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암기라고 하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외우거든요. 잘 못 외우게 되고, 암기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선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선별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뭐 기출이 됐던 문제거나 아니면 기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추리는 것이죠. 이걸 먼저 추려가지고 내용들을 선별한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기 전에는 일단 저는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수반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것들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정리를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해서 이해했던 내용들을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이 구조화 작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나름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걸 가지고 암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히 여러 번 반복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상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더라, 뭔가 연상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두 문자 방식이라 해가지고 앞에 있는 글자를 그냥 딱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뭐 외워서 쓰는 형태로 가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암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암기가 편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이제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2차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은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2차는 백지에다가 쓰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작업들은 백지에다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백지 상태로 저희가 답을 쓸 거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내용들이 일단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연습도 굉장히 필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하든, 물론 공부 시간이 많으면 좋겠죠. 남들은 12시간 한다던데 난 10시간밖에 안 한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결국에 거의 1시간 정도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공부를 마친 후에는 1시간 정도는 그냥 백지에다가 내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관세법을 공부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오늘 봤던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었는지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걸 책을 보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백지 상태로 두고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으면은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었구나. 그 안에서도 한번 적어 보는 거죠. 거기서 어떤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들을 위주로 봐야 되고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오늘부터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이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시간만 좀 쓰게 되고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부할 때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내용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 정리하는 것들은 사실 제가 도와드리긴 할 텐데 스스로도 구조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문장이 있다 썼을 때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건데요. 여기 안에 봤더니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세 개로 나눠진 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분들은 이거 통째로 외우려는 연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냥 쭉 외우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것만 위주로 봅니다. 뒤에 거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앞에 내용들을 먼저 보고 다음번에 복습을 할 때 쉽게 말하면 해독수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봤을 때는 이거랑 이제 여기다가 여기까지 추가해서 보는 거죠. 두 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번에 볼 때는 얘만 따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하나만 기억났었는데 다음에 봤을 때는 이게 여기다 두 개가 있었구나.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통째로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지양을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백지에 쓰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공부를 얼만큼 하든지 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남들이 몇 시간을 하다 15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최소한 이 과목을 섭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고 그 시간만 채운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시간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몸이 좀 안 좋다라든지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꾸준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이 좀 이어지는 것이 좀 끊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백지에 쓰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을 다 섭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해서 이제 합격하게 된 케이스인 거고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제가 첫 번째였고요. 다음번에 이제 거의 다른 분께 넘겨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